좋아, 좋아. 이 연대 입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산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좀 마음이 급하다면 진짜 산염기 쪽은 공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두세요. 그죠? 사실은 3년기 하나만 해도 진짜 한 달을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3년기 교재가 있으면 뭐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3년기 관련 공부를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3년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완충용액이거든요. 저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충용액 그 혹시 영어로?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뭐냐? 외부로부터 들어온 산과 염기를 소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래서 pH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뭐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잘 안 일어나요. 요거를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이나 염기가 들어오면 사실은 산 때문에 pH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고 염기 때문에 커져야 되는데 원래 예상한 만큼 산이 들어왔는데서 충분히 pH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게 완충용에서는 조금만 작아진다거나 염기를 강염기를 넣어서 pH가 확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커지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완충용액을 어떻게 맹글 수 있느냐? 어떻게 맹글 수 있느냐? 바로 외부의 산과 반응해 버릴 수 있는 기존 염기. 자, 왜냐하면 뭐가 됐건 어떤 상황에서건 산하고 염기는 반응해요, 안 해요? 산하고 염기는 무조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산과 반응할 수 있는 기존 염기와 그 외부의 염기와 반응할 수 있는 기존 이 실제로 있다면 산이 들어오건 염기가 들어오건 반응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과 염기가 기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둑이나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산이 들어올지 염기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다면 이 산하고 염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둬야 되겠어요? 산이 들어올지 염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준비해 놓는 산과 염기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미리 산하고 염기를 같이 준비하게 해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미리 산하고 염기가 같이 있는 용액이 돼버리면 그 같이 존재하는 용액에서 이후에 산이 들어오건 염기가 들어오건 다 반응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으니까 pH가 별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하고 염기는 반응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산하고 염기는 반응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그런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 산하고 염기를 같이 두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어떤 딜레마가 생기죠? 같이 있는 얘들끼리 반응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도로아물 타물이잖아. 그러면 이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공존하는 산과 염기는 그래서 서로 반응성이 커야 되겠어요? 서로 반응성이 작아야 되겠어요?
반응성이 작아야 공존해도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과 염기인데 반응성이 작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약산과 약염기여야 합니다. 반응성이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하고 염기가 공존해야 된답시고 염산하고 NaOH 같이 넣어버리면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기도 전에 지들끼리 중간에서 그냥 싸그리 없어져 버릴 거냐. 그럼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그 산도 그 염기도 약산과 약염기여야 된다. 그래서 이 완충용액은 3 바로 어떤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는 수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해야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완충용액에서 3. 양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양론을 한번 계산해 볼 것이냐? 자, HA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약산을 앞으로 그냥 H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산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 A 마이너스가 앞서 언급한 그 짝염기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의 초기 조건에서 그 둘이 뭐 한다고요? 공존한다고 하죠. 공존. 그러면 처음부터 얘는 얼마만큼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얘 역시 얼마만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동그라미라고 쓴 건 초기 조건이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써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쨌거나 산해리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의 산해리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이 나면 요렇게 이렇게 최종 평형 양론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 이제 뭘 따져볼 거냐? 바로 KA. 자, K의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KA 이름이 뭐예요? 무슨 평형상수? 평형상수 중 무슨 상수? KA. 화학투 한 지가 오래됐나 보네요. 보르보르 얘는 산해리 상수.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산해리 상수 정의가 뭐냐면 나와 있는 이 산해리 반응의 평형상수예요. 그러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써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생성물이 H 플러스하고 짝염기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약산이 바로 생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분의 요거니까 예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뭐냐면 평형상수에 들어와 있는 각각의 농도는 평형상태의 농도잖아요. 즉 평형상태에서 A-의 농도는 바로 요 놈일 거란 말이에요. 요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평형상태에서 HA의 농도는
요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바로 요렇게 근사적으로 이 x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초기 농도와 A-의 평형 농도가 비슷하고 HA의 초기 농도와 HA의 평형 농도가 비슷하다라고 가정해 줍니다. 이 테크닉을 뭐라고 하죠? 공교육 과정에서도 억수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르보르보르 이거를 치환이요. 보다는 이 말 분명 들어봤을 텐데. 보르보르보르 공통 이온 효과요. 공통 이온 효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통 이온 효과? 네,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 화학 2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그냥 1학기 때 절대. 아, 절대폭을. 아, 그래요? 3학년 1학기 때요? 2학기 때는 안 하고요? 고급화학. 고급화학. 고급화학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죠. 네? 고급인데요? 왜? 왜 수업을 안 해요? 자습해요. 그럼 자습이지 그게 왜 고급화학이에요? 교과서만 있어. 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놀아요? 그냥 정시 준비 시킨다고. 그 학교 어디에요? 나도 좀 취직을 합시다. 거기 선생님 아니 날로 잡수시는데? 별로 수업을 안 하시죠. 왜요? 공부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 이렇게 가르쳐줘야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래? 와 완전 날로 드시네 거기 선생님. 와 좋다. 제니웨이 공통이온 효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 공통이온 효과. 자 이게 뭐냐면 반응 초기부터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할 경우 반응 초기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할 경우. 자, 잘 보세요. 반응의 초기부터 무슨 물? 국물? 뭐 무슨 물? 무슨 물? 반응물. 있어 없어? 지금 있어 없어? 있어. 이건 무슨 물? 생성물. 있어 없어? 그럼 같이 있는 걸 한자 말로 뭐라 그래? 공존.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할 경우 어떻게 된다? 바로 정반응 진행 정도. 바로 지금 X라고 쓴 거예요. X. 정반응 반응 정도. 이게 반응물이니까 이게 없어지는 만큼 반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X를 다른 말로 정반응 진행 정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공존할 경우 정반응 진행 정도가 매우 작아집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주 작아집니다. 왜 작아집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원리적으로. 그렇지. 그 다른 말. 비열은 아니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비가역은 아니죠.
이라기보다는 보로보로보로보 이것도 르 샤틀리에 원리입니다. 르 샤틀리에 원리 기억나요? 자, 만약에 잘 봐요. 반응물은 없고 생성물만 많았어요. 그러면 정반응돼요, 역반응돼요? 정반응되죠. 그게 르 샤틀리에 원리잖아요. 거꾸로 반응물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반응돼요, 역반응돼요? 역반응되겠죠. 그게 르 샤틀리에 원리잖아. 근데 그게 같이 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오도 가도 못한다는 얘기야. 양쪽이 다 많으면 어느 쪽으로도 잘 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니까 정반응 진행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원래 있는 것에 비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반응은 되게 되는데 얼마나 되냐면 저렇게 공통이온 역할로 딱 앞뒤로 딱 걸려버리면 원래 있던 거에 1000분의 1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해요. 보통 어디까지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개 있으면 하나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000개 있으면 한 개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개 있었으면 1001개 999개가 되니까 그냥 원래 있던 대로 1000개 있다고 하자라고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공통이온 효과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수능 치는 애들은 완전 외우고 있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모든 입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기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거. 알겠죠? 파이팅!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있냐면 그 유명한 핸더슨 하셀버그 식이 있죠. 혹시 인양반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배웠잖아. 안 배운 것처럼 말이야. 핸더슨 하셀버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호수식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근사적으로 온 상태에서 양변의 마이너스 로그를 한번 취해봅니다. 양변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 KA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곱이나 나누기로 되어 있는 것에 로그를 취하면 더하기 빼기로 막 나뉘어지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이런 부분과 마이너스 로그의 산분의 염기 이런 걸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정의에 의하여 이걸 뭐라고요? 그렇지. 그 유명한 pH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입각하여 마이너스 로그 KA를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배신이야, 배신. 현 알겠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pH는 pKa 더하기 로그 A 마이너스 나누기 HA.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완충용액의 pH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충용에 관련돼서는 저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자, 3, 4. 자, 지금의 경우는
NH4 플러스와 NH3가 공존하는 완충 용액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언급하는 건 이 문제에서 지금 암모니아와 그것과 관련된 암모늄 양이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럼 이때 저 둘 중에 누가 짝산이고 누가 짝염기죠? 짝산 짝염기 누구죠? 오, 바로 봐. 요거이 짝산, 요거이 짝염기 맞나요? 자, 당연히 저 암모늄 양이온 짝산제는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입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 NH3도 강염기입니까, 약염기입니까? 그 약염기 두 개가 서로 뭐하는 공존. 그러니까 무슨 용액이 된다? 완충 용액.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바로 핸더슨 하셀바흐 식을 작성한다고 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pH는 pKa 더하기 로그. 자, 누가 짝산이고 누가 짝염기? 누가 짝산이고 누가 짝염기? 암모늄 양이온이 짝산이죠. 그걸 분모에. 암모니아가 짝염기죠. 그걸 분자 쪽에 표현한 게 바로 지금 상황에서의 완충용액의 pH를 알려주는 핸더슨 하셀바흐 식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이런 논술형 입시 문제에서는 의외로 또 쟤를 가지고 실제 막 전문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고 말로 좀 써봐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말로 이제 구라를 치면 되냐라는 거죠. 요렇게 하시면 되고서 말이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잘 몰라도 아는 척 이제 구라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하겠어요? 시험 문제인데 모르는데 몰라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거 아는 척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요렇게 하시면 되고서 말이야. 여기 지금 나인 8 이 외부 첨가 물질이 있을 때. 자, 케이스 1. 산첨가. 자, 어떤 반응을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반응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NH3가 H 플러스랑 만약 반응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NH4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초기 조건에 얘가 NH3의 초기 농도, 얘가 NH4 플러스의 초기 농도만큼 있는데 이때 처음에 이 A가 A만큼 들어왔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온 도둑놈이나 들어온 외적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놈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일종의 반응물이 돼버리니까 얘도 없어지고 얘도 생겨버리겠지. 그러면 끝이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NH3 초기 농도의 빼기 A.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H 플러스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NH4 플러스는 원래 초기 농도의 양이 좀 더 많아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여전히 짝산과 짝염기가 여전히 공존하게 된다면 역시나 완충용액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각구로 에잇
염기 첨가. 자, 수용액 중 가장 유명한 염기는? 수용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염기는? 무슨 염기? 화학식? 염기하면 이거잖아. 그 중에서도 무슨 이온? OH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OH 마이너스는 이제, 자, 잘 봐.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 항상.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 이런. 자석의 N극은 누구 찾아가? S극.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 마이너스는 누구 찾아가? 여자는 누구 찾아가? 남자는 누구 찾아가? 산은 누구 찾아가? 염기는 누구 찾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독특한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럼 염기는 누구 찾아가? 그럼 여기 산 누구? 이 완충용액에서 산 누구? NH 뭐예요? 는 염기가 염기 찾아가는 그런 독특한 취향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고 염기는 누구 찾아간다고요? 염기는 산을 찾아간다고. 그럼 얘랑 반응을 하겠지? 그럼 얘는 NH4 플러스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뭐 되겠어요? 바로 NH3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H2O가 만들어지겠지. 즉 외부에서 염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NH4 플러스하고의 반응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초기 조건에 얘가 뭐 얼마간 있었겠죠? 얘도 얼마간 있었겠죠? 얘가 만약에 B만큼 들어왔다고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염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기존산은 약간 줄어들고 기존 염기는 약간 늘어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때 문제에서는 한번 이런 얘기도 있네요. 세 번째. 과도하게 H 플러스가 공급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썼어요? 자, 쓰시고요. 다 썼죠? 썼죠? 자, 그 밑에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저 케이스가 이거라고 합시다. 과도하게 H 플러스가 공급되면. 그러면 과도하게 공급됐다는 얘기는, 자, 우선 다시 한번 산은 누구 찾아가? 염기. 둘 중에 누가 염기야? NH3. 자, 그런데 둘 중 이때 양쪽으로 누가 더 많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더 많았다고 쳐. 그러면 끝이 나면 둘 중에 누가 없어질까? 이게 없어지겠지. 오호라. 이런 걸 뭐라고 했었지? 그 무슨 유명한 무슨 반응물? 한계 반응물.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H 플러스가 많은 경우는 기존의 염기가 한계 반응물이 돼버릴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NH3의 초기 농도 마이너스 NH3의 초기 농도. 그리고 얘는 더하기 NH3의 초기 농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A 빼기 NH3의 초기 농도. NH4 플러스 초기 농도 크기에다가 NH3 초기 농도의 크기를 같이 더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안 어렵죠? 그래서 어디가 한계 반응물이 되냐로 저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는 잘 봐. 어쨌거나 짝산이나 짝염기가 남아있으면 이 농도를 다시 어디에 집어넣어요? 여기에 있는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집어넣으면 pH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바로 H 플러스 농도가 되는 거예요. H 플러스 농도. 그럼 이런 경우는 완충용액이 완충용액이 아니에요.
이때는 완충 요격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것은 완충 용액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충 용액이 아니니까 핸더슨 하셀버식 써요, 못 써요? 이런 경우는 못 쓰겠죠. 그럼 이때 H 플러스의 농도는 바로 이게 되는 거고 H 플러스 농도가 이거니까 이 경우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여기에 바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준 어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놨지만 어떤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계산해서 여기 넣으면 바로 pH가 나온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이런 식의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쭉 써보라는 말인 거예요. 알겠죠? 와, 좋다. 그래서 오늘 한 세트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 부분을 좀 훑어보시고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되면 밤이 너무 늦긴 했지만 된다면 저 3년기 부분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교재 있죠? 풀만한 거 있죠? 근데 숙제 드릴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차라리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내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물어요. 그걸 다 풀어드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유, 일주일 남겨놓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쫄릴라나. 아이고, 진짜 이게 지금 숙제 주기도 못하겠네 이거 아니면. 공부를 위하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결정이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그러던 거 아니고 그죠? 논술 100 투자하는 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 보면 모르겠는데 뭐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내 수업 시간 항상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다. 아유, 그래요.